안녕하세요, 온가차 곽기자입니다. 이번에는 폭스바겐 ID4의 시승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폭스바겐의 최초 순수 전기 SUV 모델인 만큼 기대가 큰데요. 과연 ID4가 어떤 매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빠르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D4는 폭스바겐의 최초 순수 전기 컴팩트 SUV입니다. 트림은 프로 마이 22로 단일 트림으로 출시됐고 차량 가격만 5,49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비 보조금인 610만 원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4천만 원대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ID4의 외관 디자인은 폭스바겐의 SUV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매끈한 라인과 쿠페형 디자인으로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전면은 엠블럼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프론트 LED 라이트 스트립 을 통해 최신 폭스바겐 차량과 패밀리룩을 이룹니다. 실제로 전면은 신형 골프의 모습도 살짝 보이죠? 후면의 경우 양쪽으로 이어진 3D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는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휠은 20인치의 드랩맨 알로이 휠이 적용됐고 타이어는 국내에서 생소한 피렐리의 스콜피온 일렉트릭이 장착됐습니다. 구름 저항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 타이어라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이즈는 앞은 단면폭 235mm에 편평비는 50%, 20인치이고 뒤는 255-45R20으로 효율성뿐만 아니라 승차감에도 초점을 맞춘 흔적이 보입니다. ID4의 실내는 기존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포인트를 통해 변화를 줬는데 간결하면서 세련된 실내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계기판인 5.3인치 ID 콕핏은 간단한 주행 정보와 운전자 주행 보조, 주행 경로와 같은 핵심적인 주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센터 모니터인 12인치 멀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간결한 조작성과 준수한 시인성으로 사용이 편리한 편이지만 가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 때 로딩이 지연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답게 전기차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간단한 전기차 관련 정보와 유선이지만 앱 커넥티드도 지원해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 티맵과 같은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계기판 우측에 위치한 칼럼식 기어 셀렉터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기능은 주행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D4의 파워트레인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영구자석 동기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이로써 최고 출력 150kW, 최대 토크 310Nm를 발휘하는데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전기차 특유의 폭발적인 가속력과 힘을 느끼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고 속도도 시속 160km로 제한되며 고속으로 오를수록 토크의 부재가 심한 편입니다. 물론 전기차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폭발적인 출력과 토크보다는 초심자도 컨트롤하기 부담 없는 이 정도의 가속 성능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82kWh로 넉넉한 용량을 확보했는데요. 제조사에서 발표한 ID4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복합 405km라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 대비 높은 주행 가능 거리는 아니지만 실제 주행 거리는 주행해봐야 알겠죠? ID4의 공인 전비는 복합 kWh당 4.7km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도심, 고속도로, 고객길 등의 다양한 주행 환경으로 이루어진 시승 코스 130km를 별다른 전비 기법 없이 주행하는 동안 복합 전비 kWh당 5.7km 정도를 기록했고요. 실제로는 400km대 중반대는 충분히 주행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D4는 전기차만의 주행 모드인 D 모드와 B 모드가 제공되며 여기에 폭스바겐의 일반적인 주행 모드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D모드는 내연기관 차량처럼 운전자가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놓을 경우 타력 주행이 가능해 정속 주행이나 고속 주행에서 편안하면서 효율적인 주행을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D모드의 스포츠 모드에서 엑셀에서 발을 떼면 마치 내연기관 모델의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수준으로 회생제동이 작동되는데 이 덕분에 와인딩 고객길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B모드는 여타 전기차에서도 볼 수 있는 회생제동 모드라고 보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타 브랜드의 전기차의 회생제동 레벨 2 정도의 강도로 느껴졌습니다. 비록 회생제동의 강도를 따로 조절하는 기능은 없어서 아쉽지만 ID4의 회생제동의 느낌은 생각 이상으로 부드럽고 울렁거림이 비교적으로 적어 동승석이나 뒷좌석에 앉을 때도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이 덜한 편이었습니다. 참고로 D모드와 B모드는 계기판 우측에 칼럼식 기어 셀렉터를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어 셀렉터의 상단 레버를 밀면 D모드와 B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반대로 기어 셀렉터를 당기면 중립과 후진 기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주차는 기어 셀렉터의 옆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는 방식입니다. ID4의 주행 성능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핸들링과 코너링입니다. 한마디로 전기차도 폭스바겐 특유의 퍼포먼스 감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와인딩 도로의 급코너를 통과할 때 느껴지는 날카로운 핸들링은 훌륭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후륜 구동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장착돼 로드 홀딩 능력도 큰 기대가 없었지만 생각 이상으로 준수한 그립을 보여줘 안정적인 코너링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주행에서 실망스러웠던 것은 바로 제동 성능과 2열 승차감인데요. 먼저 ID4의 제동은 상당히 묘한 느낌입니다. 이로 인해 제동 느낌을 감잡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반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제법 깊게 밟아야 하는 담력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희한한 건 스포츠 모드에서는 담력이 비교적 좋아지는데, 이를 회생 제동과 함께 이용을 하면 그나마 일반적인 제동 느낌과 제동 성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ID4의 꽤 단단한 서스펜션으로 인해 느껴지는 노면 충격과 소음은 꽤 올라오는 편입니다. 물론 1열의 승차감은 큰 불편함이 없는 준수한 수준이지만 2열의 승차감은 1열 시트보다 포지션이 높고 딱딱한 시트 착자감 때문에 방지턱이나 불규칙한 노면을 지날 때 불쾌감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금까지 폭스바겐 ID4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ID4는 대용량 배터리를 기반으로 충분한 실제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한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었고, 무엇보다 준수한 전비로 주행 가능 거리가 훨씬 긴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탄탄한 주행 성능의 기본기는 덤이라 할 수 있겠네요. 비록 다양한 편의 사양 구성과 실제 충전 시간 등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승을 통해 더욱 자세한 시승기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곽 기자였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